여러분은 자신의 인생에서 한 번쯤 자유를 위해 모든 것을 버릴 용기가 필요한 순간이 있었나요? 제가 그랬습니다. 하버드 법대생이자 미국의 강경 보수파 상원 의원 딸인 제가 한국 유학생과 사랑에 빠져 모든 것을 뒤로하고 그를 따라 한국으로 온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아버지는 분노했고 저를 데려가기 위해 한국까지 오셨죠. 하지만 한국에서의 시간은 아버지의 완고한 마음을 녹이고 우리 모두에게 새로운 깨달음을 주었습니다. 제 이름은 레베카 메갈렌. 이것은 제가 사랑과 용기로 새로운 인생을 선택한 이야기입니다. 하버드 법대 도서관에서 공부하던 날, 한 남자가 다가왔습니다. 그 책 재미있죠? 한국 역사에 관심 있으세요? 고개를 들어보니 선한 인상의 동양인 남학생이 미소 짓고 있었어요. 네, 동아시아법 수업 과제를 위해 자료를 찾고 있어요. 제가 도와드릴까요? 전 한국에서 왔거든요. 이지훈이라고 합니다. 그렇게 우리의 만남은 시작됐어요. 지훈은 공학 박사과정 학생이었고 매주 도서관에서 만나 공부하는 친구가 됐습니다. 한국 문화에 대해 알려주었고 저는 미국 법 체계를 설명해 주었죠. 지훈은 처음 2달 동안 제가 누구인지 몰랐어요. 메갈렌 상원 의원의 딸이 아닌 그냥 레베카로 대해주는 누군가가 있다는 게 너무 좋았거든요. 하지만 언젠가는 말해야 했기에 용기를 내어 고백했죠. 사실 내 아버지는 조지 메갈렌 상원 의원이야. 지훈의 눈이 커졌지만 이내 웃으며 말했어요. 난 내가 누구든 상관없어. 내가 좋아하는 건 레베카라는 사람이니까. 우리는 1년 넘게 행복한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지훈에게 급한 전화가 왔어요. 레베카, 한국으로 돌아가야 할 것 같아. 어머니가 암 진단을 받으셨어. 망설임 끝에 결심했습니다. 지훈, 나도 같이 갈래. 아버지께 말조차 꺼내지 못했어요. 아버지는 항상 바쁘셨고 한국 남자친구 이야기를 꺼냈다간 큰 소동이 날 게 뻔했죠. 결국 편지를 남기고 떠나기로 했어요. 아빠, 미안해요. 하지만 제 인생은 제가 선택해야 해요. 지훈을 사랑해요. 그의 부모님이 편찮으셔서 한국으로 돌아가야 했어요. 저도 함께 가기로 했습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연락드릴게요. 레베카. 인천행 비행기에 오르며 마음속으로 다짐했어요. 이제 내 삶은 내가 선택해. 사랑하는 사람 곁에서 내가 원하는 삶을 살 거야. 한국에 도착한 첫 느낌은 놀라움이었습니다. 인천국제공항은 제가 본 어떤 공항보다 현대적이고 깨끗했어요. 지훈의 가족들이 공항에서 따뜻하게 저를 맞아주셨습니다. 드디어 만나게 되어 정말 반가워요. 지훈이 항상 이야기했어요. 미국에서는 항상 상원 의원의 딸로서 경계의 대상이었는데 여기서는 그저 지훈의 여자친구로 반겨주시는 게 신선했어요. 서울의 밤 풍경에 넋을 잃었습니다. 화려한 네온사인, 높은 빌딩들, 활기찬 거리. 마치 미래도시에 온 것 같았어요. 서울이 이렇게 발전했을 줄 몰랐어. 정말 아름답다. 첫날부터 문화 충격의 연속이었습니다. 한국 가정의 분위기가 낯설면서도 정겨웠어요. 지훈의 어머니는 제게 김치찌개를 대접해 주셨고 처음 맛보는 음식이 맵지만 중독성 있었습니다. 평화로운 시간도 잠시 예상치 못한 폭풍이 몰아쳤어요. 지훈의 전화를 받았습니다. 레베카, 안 좋은 소식이야. 내 아버지가 한국에 오셨대. 뭐라고? 어떻게 알았어? 대사관에서 연락이 왔어. 내 아버지가 공식 방문으로 위장해서 한국에 왔다고 해. 널 찾고 계신데. 고민 끝에 아버지께 전화했습니다. 아빠, 한국에 오셨다고 들었어요. 레베카, 내가 얼마나 걱정되었는지 알아. 당장 어디 있는지 말해라. 강남의 한 카페에서 만나기로 했어요. 카페 앞에 도착했을 때 완벽한 수트 차림의 아버지가 이미 와 계셨습니다. 레베카, 드디어 널 찾았구나. 아버지는 자리에서 일어나 어색하게 제 어깨를 토닥였습니다. 항상 그랬듯이 공공장소에서 과한 감정 표현은 삼가셨죠.
아빠, 왜 이렇게 갑자기 오셨어요? 전화드렸잖아요. 제가 괜찮다고. 내가 괜찮다고. 하버드 법대를 중퇴하고 낯선 남자를 따라 한국까지 와놓고 괜찮다고. 정신 차려, 레베카. 지금 당장 짐을 싸서 나와. 함께 미국으로 돌아가자. 아빠, 난 중퇴한 게 아니에요. 휴학했을 뿐이에요. 그리고 지훈은 낯선 남자가 아니라 1년 넘게 사귄 남자친구예요. 아빠가 너무 바빠서 제 이야기를 들어줄 시간이 없었던 거죠. 그래도 이렇게 갑자기 한국으로 오다니 너무 충동적인 결정이었어. 내 미래는 어떻게 되는 거니? 평소보다 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아빠, 전 여기서 처음으로 진짜 자유를 느꼈어요. 미국에선 항상 메갈렌 상원 의원의 딸이었잖아요. 제가 뭘 하든 언론의 주목을 받았고 항상 완벽해야 했죠. 하지만 여기선 그냥 레베카로 살 수 있어요. 그런 건 내가 상상하는 거야. 넌 한국에 세뇌당한 거야. 내가 얼마나 위험한 상황에 처해 있는지 알기나 해. 그 말에 화가 났습니다. 세뇌라고요? 아빠, 한국은 미국보다 훨씬 안전해요. 밤에 혼자 걸어도 무섭지 않아요. 의료 시스템도 훨씬 효율적이고요. 게다가 지훈의 가족들은 저를 정말 따뜻하게 맞아주셨어요. 그래, 내가 미국 상원의원의 딸이니까 그러는 거겠지. 그들이 너를 이용하고 있다는 생각은 안 해봤니? 참을 수 없는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이용. 지훈은 내가 누군지도 몰랐어요. 처음엔. 제가 말해주기 전까진요. 그는 정말 순수하고 진실한 사람이에요. 아빠가 만나보면 알 수 있을 거예요. 난 그런 필요 없어. 우린 지금 당장 돌아갈 거야. 자리에서 일어나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미안해요, 아빠. 하지만 전 돌아가지 않을 거예요. 적어도 지금은요. 아빠가 지훈을 직접 만나보고 한국에서의 제 삶을 이해할 때까지는요. 카페를 빠져나오자마자 눈물이 쏟아졌지만 동시에 이상한 해방감도 느꼈어요. 드디어 제 목소리를 냈다는 사실이 기뻤습니다. 그날 저녁 지훈은 스스로 아버지에게 연락했다고 했어요. 호텔 로비에서 만나기로 했다고요. 긴장되면서도 고마웠습니다. 지훈은 항상 문제를 정면으로 해결하려 했어요. 다음 날 지훈은 아버지와의 만남에서 돌아와 모든 것을 들려주었습니다. 어땠어? 아빠가 뭐라고 했어? 처음엔 많이 냉정하셨어. 하지만 대화는 됐어. 지훈은 대화 내용을 상세히 들려주었어요. 아버지가 너와 레베카는 격이 다르다고 했을 때 지훈이 사랑에는 격이 없다고 대답했다는 말에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아버지께서 우리 가족을 만나보시는 건 어떻겠냐고 제안했어. 아직 답은 안 하셨지만 희망의 불씨가 생겼어요. 아버지가 적어도 대화의 문을 완전히 닫지는 않았다는 거니까요. 이틀 후 예상치 못한 전화가 왔습니다. 아버지였어요. 레베카, 서울에 며칠 더 있을 예정이다. 내가 말한 한국에 대해 좀 더 알아보고 싶어. 정말요? 제가 안내해 드릴까요? 아니, 대사관에서 일정을 짰어. 하지만 저녁에 내 남자친구네 집에 초대받았다. 가보려고 해. 심장이 쿵쾅거렸습니다. 아버지가 지훈의 가족을 만나다니. 이건 큰 발전이었어요. 아버지의 공식 일정이 시작됐습니다. 주한 미국 대사관 방문, 한국의 주요 기업들 견학 등이 있었죠. 대사관 직원에 따르면 아버지가 계속 이렇게 발전된 나라인 줄 몰랐다고 말했다고 해요. 어느 날 아버지가 직접 전화했습니다. 레베카, 오늘 삼성전자를 방문했는데 놀라운 기술들이 많더구나. 내가 말했던 것처럼 한국이 정말 발전한 나라였어. 아버지의 목소리에서 약간의 감탄이 느껴졌어요. 처음으로 제 말을 인정하는 듯한 뉘앙스였죠. 그날 저녁 지훈과 함께 서울 시내를 산책하고 있을 때 우연히 아버지를 만났습니다. 그는 대사관 직원과 함께였어요. 처음엔 어색했지만 아버지가 먼저 인사를 건넸어요. 레베카, 지훈. 저녁 식사 중이었나? 네,
한강공원으로 가는 중이었어요. 같이 가실래요? 예상 밖으로 아버지는 동의했어요. 한강에서 아버지는 시원한 강바람과 아름다운 야경에 감탄했습니다. 와, 이렇게 도심 한가운데 훌륭한 공원이 있다니. 물론 센트럴파크도 있지만 이건 규모가 다르군. 처음으로 아버지가 지훈에게 진지한 관심을 보였어요. 그들은 한국의 기술 발전과 미국과의 차이점에 대해 이야기를 나눴고 놀랍게도 아버지는 지훈의 의견을 경청했습니다. 며칠 후 지훈의 어머니가 병원에 입원하셨습니다. 수술 전 검사를 위해서였어요. 저는 매일 병원을 찾아 어머니를 돌봤습니다. 미국에서는 해보지 못했던 경험이었죠. 인근 영어 학원에서 파트타임으로 일하기 시작했어요. 아이들에게 영어를 가르치는 일이었습니다. 미국 상원의원의 딸이 영어 강사라니 미국에선 상상도 못할 일이었지만 저는 이 일이 좋았어요. 어느 날 병원에서 지훈의 어머니를 돌보고 있을 때 문이 열리고 아버지가 작은 꽃다발을 들고 들어왔습니다. 깜짝 놀랐어요. 아빠, 어떻게 여기를? 대사관에서 지훈 어머니가 입원했다는 얘기를 들었어. 잠시 들르고 싶었어. 지훈의 어머니는 놀라움과 기쁨이 섞인 표정으로 아버지를 맞이했어요. 아버지는 한국의 의료 시스템에 대해 진지하게 물었고 놀랍게도 제가 병원을 오가며 어떻게 도움을 주고 있는지도 물어봤습니다. 레베카가 많이 도와주고 있어요. 영어도 가르치고 병원에도 매일 오고. 정말 착한 딸이에요. 아버지의 표정이 복잡해졌어요. 복도로 나온 아버지는 조용히 물었습니다. 정말 여기서 영어를 가르치고 있니? 네, 일주일에 3번이요. 아이들이 정말 귀여워요. 왜? 내가 왜 이런 일을? 지훈 가족을 돕고 싶었어요. 그리고 저도 뭔가 의미 있는 일을 하고 싶었고요. 아버지는 한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말했어요. 내가 이렇게 변할 줄은 몰랐구나. 변한 게 아니에요, 아빠. 그냥 제가 진짜 원하는 게 뭔지 찾은 거예요. 그날 이후 아버지는 종종 병원에 들르곤 했습니다. 지훈 어머니의 수술이 성공적으로 끝난 날 아버지는 직접 꽃다발을 들고 찾아왔죠. 수술 후 2주가 지나고 지훈의 어머니는 퇴원했습니다. 퇴원 축하 자리에서 지훈이 제안했어요. 이번 주말에 전통 혼례 체험을 해보는 건 어떨까요? 외국인들에게 인기 있는 체험 프로그램이 있어요. 모두의 시선이 아버지에게 향했고 예상 밖으로 그는 동의했습니다. 좋아요. 한번 체험해보죠. 주말, 우리는 경복궁 근처의 한 전통 문화 체험관으로 향했습니다. 저와 지훈은 화려한 전통 혼례복을 입었어요. 아버지는 어색하게 서 있었지만 한복을 입은 제 모습을 본 순간 그의 눈에 놀라움이 비쳤습니다. 레베카, 정말 아름답구나. 전통 혼례식이 진행되었고 상견례 체험에서 지훈의 아버지가 말했어요. 의원님, 우리 문화에서 가족이란 그저 말로 설명되는 게 아니라 함께 삶을 살아내는 거랍니다. 자식의 행복이 부모의 행복이 되는 거죠. 아버지의 눈에 이상한 빛이 스쳤습니다. 그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래요. 나도 이제 배워야 할 때인가 봅니다. 체험이 끝나고 아버지는 조용히 말했어요. 레베카, 내가 정말 여기서 행복한 것 같구나. 네, 아빠. 정말 행복해요. 그렇다면 내가 널 막을 이유가 없겠지. 그 말에 눈물이 났습니다. 아버지가 드디어 제 선택을 인정한 거였어요. 아버지의 한국 방문 마지막 날, 기자회견이 예정되어 있었습니다. 저는 지훈과 함께 기자회견장 뒤편에 앉아 있었어요. 아버지는 단상에 올라 놀랍게도 첫 인사를 한국어로 했어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이번 방문을 통해 한국의 아름다움과 발전상을 직접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자면 저는 한국에 대한 많은 편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곳에서 보낸 시간은 제 생각을 완전히 바꿔놓았습니다. 특히 한국 가족들의 따뜻함과 헌신에 깊은 인상을 받았습니다. 제 딸 레베카가 사랑하는 이 땅에 감동받았습니다.
나는 미국 상원 의원이기 전에 하나의 아버지입니다. 한 기자가 질문했습니다. 의원님, 따님이 한국인과 연애 중이라는 소문이 있습니다. 이 사랑을 지지하십니까? 회견장이 조용해졌습니다. 아버지는 잠시 침묵했다가 단호하게 대답했어요. Yes. And I support Korea. too. 회견이 끝나고 아버지는 저와 지훈에게 다가왔습니다. 이제 미국으로 돌아가야 해. 하지만 내가 행복하다면 그게 중요한 거야. 정말 고마워요, 아빠. 지훈, 내 어머니의 쾌유를 빌어. 그리고 내 딸을 잘 부탁한다. 공항으로 아버지를 배웅하는 길, 차 안에서 아버지가 물었습니다. 정말 내가 원하는 게 인권 변호사인 거니? 네. 어떻게 아셨어요? 지훈이 말해줬어. 그 친구, 꽤 솔직하더구나. 아빠, 변호사로서 정의를 위해 일하고 싶어요. 꼭 정치인이 아니어도 세상에 기여할 수 있잖아요. 아버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내가 정말 원한다면 내가 도울게. 인천공항에서 아버지는 예상 밖으로 저를 꼭 안아주었어요. 사랑한다, 레베카. 자주 연락해. 저도 사랑해요, 아빠. 그날 저녁 한강공원에 앉아 서울의 야경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때로는 가장 예상치 못한 곳에서 자신의 진정한 모습을 찾게 되는 것 같아요. 저는 미국 상원 의원의 딸로 태어났지만 한국에서 진정한 레베카를 발견했습니다. 그리고 더 놀라운 건 아버지도 이곳에서 새로운 자신을 발견했다는 사실이에요. 사랑은 정말 강력한 힘입니다. 국경도, 편견도, 오랜 관습도 뛰어넘을 수 있는 힘이죠. 여러분의 인생에서도 때로는 큰 용기가 필요한 결정의 순간이 올 거예요. 그때 자신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이 여러분을 진정한 행복으로 이끌 수도 있으니까요. 저처럼요.